제15기록 충격. 남극의 얼음이 녹자 드러난 완벽한 피라미드. 나치가 숨기려 했던 인류의 마지막 성지. 영하 60도에 금기된 땅. 남극이 품은 거대한 침묵. 기묘한 기록. 포간소 15번째 기록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차가우며 동시에 가장 철저하게 베일에 쌓인 대륙, 바로 남극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극을 그저 펭귄이 살고 얼음만 가득한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영토권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 누구의 소유도 허용하지 않는 남극 조약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 민간인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되며 구글 어스의 특정 좌표는 의도적으로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 것일까요? 최근 기후 변화로 남극의 얼음이 기록적인 속도로 녹아내리면서 인류가 결코 보아서는 안 될 금지된 풍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발 수천 미터 높이의 산맥 사이로 고개를 내민 것은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없는 완벽한 사각뿔 형태의 피라미드였습니다. 이집트의 기차 피라미드를 장난감처럼 보이게 만드는 압도적인 스케일. 오늘 기묘한 기록. 포간소는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남극으로 향했던 진짜 이유함이 해군 함대가 남극 지하에서 마주한 비인류적 존재들과의 교전 기록을 파헤칩니다. 이것은 화이트 엘도라도, 즉 얼음 아래 잠든 거인들의 마지막 요새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극을 대륙이라 배웠지만 고대의 기록들은 이곳을 지구의 경계이자 에너지의 중심으로 묘사합니다. 이제 그 차가운 얼음벽 너머의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뉴 스와비아와 나치의 집착. 총통은 남극 지하로 사라졌다. 1938년, 전쟁의 불길이 전 유럽을 덮기 직전 나치 독일은 슈바벨란트호를 남극으로 급파했습니다. 그들의 공식적인 목적은 고래잡이 키지 건설을 통한 유지 자원 확보였지만 실제 비밀 기록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나치의 오컬트 비밀 결사인 아넨에르베는 고대 티베트의 밀교 기록과 비전을 통해 남극 지하의 초고대 문명의 유산이자 인류의 시원인 아리아인의 근원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극의 특정 구역을 뉴 스와비아라 명명하고 수천 개의 나치 깃발을 투하하며 영유권을 선포했습니다. 나치의 고위 장교였던 카를 데니츠 제독은 1943년 소름 끼치는 발언을 남깁니다. 독일 잠수함 함대는 총통을 위해 세계의 끝에 난공불락의 요새를 건설했다. 그것은 지상의 어떤 무기로도 파괴할 수 없는 영원한 제국이다. 이것은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수백 명의 나치 최고 과학자와 기술자, 그리고 최신의 유보트 함대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연합군 수뇌부는 그들이 남극 지하의 거대한 온천 동굴 시스템으로 숨어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치의 일기장에 따르면 그들은 얼음 아래 4km 지점에서 지열로 인해 따뜻한 공기가 흐르는 거대 공동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얼지 않은 담수와 녹색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거인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 도시의 잔해가 존재했습니다. 나치는 이 고대 기술을 복원하여 브릴이라 불리는 미지 에너지를 활용한 비행체를 개발하려 했습니다. 총통이 베를린의 벙커에서 자살했다는 공식 발표와 달리 수많은 미스터리 연구가는 그가 남극의 지하 기지인 베이스 211로 탈출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해안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유보트들과 그 안에서 발견된 남극 전용 보급품들은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나치는 그곳에서 단순한 피난처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구의 자전 에너지를 무한히 끌어다 쓸 수 있는 태고의 발전소를 발견한 것입니다. 당시 독일의 물리학자들은 전자기력을 이용해 중력을 상쇄하는 T-글로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고 그 실험의 완성지가 바로 남극의 지하 공동이었습니다. 그곳은 외부의 전파가 차단되고 지구 자기장이 가장 안정적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이점프 작전의 피극. 미 해군 함대는 누구와 싸웠나? 1946년 종전 직후 미국은 리처드 버드 제독을 필두로 사상 최대 규모의 남극 원정인 하이점프 작전을 개시합니다. 4,700명의 정예 병력과 항공모함, 잠수함, 수십 대의 전투기가 동원된 이 작전은 공식적으로는 기상 관측이었지만 실상은 나치의 잔존 세력을 소탕하고 그들이 가로챈 고대 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로 예정되었던 이 거대 작전은 불과 8주 만에 수많은 사상자와 장비, 손실을 입고 비참하게 중단되었습니다. 당시 참전했던 통신병의 증언에 따르면 작전 구역 상공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물속에서 순식간에 튀어나와 음속으로 비행하는 원반 형태의 비행체들에게 공격당했다. 그들은 어떤 소음도 내지 않았으며 우리의 최신형 헬캣 전투기들은 그들의 푸른색 광선 무기 앞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버드 제독은 미국으로 돌아온 직후 칠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지구 양극단에서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날아오는 적들에 대비해야 한다. 그들은 중력을 무시하고 시공간을 가로지른다. 버드 제독의 비밀일기에는 더 소름 끼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비행 도중 정체불명의 비행체에 이끌려 남극 지하의 숲과 강이 흐르는 문명 세계로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마스터라 불리는 존재를 만났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핵무기 사용을 경고하며 남극은 인류가 범접할 수 없는 지구의 금기 구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너희의 문명은 아직 이 에너지를 다룰 준비가 되지 않았다. 다시는 이 얼음벽을 넘으려 하지 마라. 하이점프 작전의 패배는 단순한 군사적 실패가 아니라 인류가 지구의 진짜 주인들에게 퇴거 명령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58년 아가수스 작전이라는 명목하에 남극 상공에서 세 차례의 핵폭발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겉으로는 전자기파 실험이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남극 지하 문명의 방어막을 뚫어보려는 처절한 시도였습니다.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핵폭발의 충격파는 남극 지하로 전달되기도 전에 미지의 역장에 의해 흡수되었고 오히려 미군의 위성 시스템만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보스토크 호수의 자기장 이상 얼음 아래 숨쉬는 거대 기계. 남극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장소 중 하나는 얼음 아래 4000m 지점에 고립된 보스토크 호수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된 이 호수를 탐사하던 러시아 과학자들은 2000년대 초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호수 근처에서 지구 자기장보다 수십 배나 강력한 거대 자기장 이상 현상이 감지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지질 구조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마치 거대한 전기장치가 가동 중일 때 발생하는 인위적인 수치였습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호수 바닥에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 가라앉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아마존의 기하학적 도시들이 지구의 지맥을 잇는 회로였던 것처럼 지구 전체의 자기장을 제어하는 거대 안테나 혹은 에너지 증폭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1년 보스토크 호수 근처에서 의문의 구조물을 발견한 2명의 여성 탐험가가 갑자기 실종되었다가 미 정보국 블랙옵스 팀에 의해 구조된 사건은 남극의 구멍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나노 기술과 초고압 전력 전송의 흔적이 엿보이는 이 지하 장치는 오늘날 남극 상공의 오존층 구멍과 이상 기상 현상을 유도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얼음 아래 잠긴 것은 단순한 호수가 아니라 여전히 뜨겁게 박동하며 지구의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초고대 문명의 두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곳에 구멍을 뚫고 시추기를 집어넣는 행위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시추 작업 도중 원인 모를 기계 고장과 대원들의 집단 환각 증세가 보고되면서 러시아 팀은 수차례 작업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호수의 물 성분 또한 기이합니다. 일반적인 민물이나 바닷물이 아니라 미세한 금속 입자들이 서스펜션 형태로 부유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호수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액체 반도체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하 도시의 열기를 식히는 냉각수인 동시에 외부 침입자를 감지하는 거대한 센서인 셈입니다. 피리 레이스 지도와 햅굿 교수 얼음 없는 남극의 기억. 1513년 착성된 피리 레이스 지도 PIRI리즘에는 고고학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이자 기존 역사학을 무너뜨리는 폭탄과 같습니다. 이 지도는 남극 대륙이 공식적으로 발견되기 수백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남극의 해안선을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지도가 현재처럼 EKM 두께의 얼음으로 덮이기 전에 남극 본토 지형을 정확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대 지질학이 음파 탐지기로 밝혀낸 얼음 아래 실제 해안선과 피리 레이스 지도의 묘사는 소름 끼치도록 일치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도가 제작된 16세기 이전에 혹은 수만 년 전에 누군가가 얼음이 없는 남극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정밀하게 측량했다는 뜻입니다. 찰스 햅굿 교수는 이 지도를 근거로 지각 이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수만 년 전 남극은 지금의 위치가 아니었으며 울창한 정글과 고도의 문명이 존재했던 아틀란티스의 실체였다는 가설입니다. 대격변으로 인해 지구의 축이 비틀리며 대륙이 순식간에 극점으로 이동했고 그 찬란했던 문명은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얼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글 어스를 통해 목격하는 남극 피라미드는 그 감옥의 지붕이 지구온난화로 녹으며 다시 드러난 문명의 최상층 첨탑인 셈입니다. 햅굿 교수의 이론에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조차 가장 논리적인 지구의 역사라며 찬사를 보냈다는 사실은 이 가설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님을 방증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서문에서 지구 외곽의 이동은 마치 오렌지 껍질이 속살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과 같다며 남극이 한순간에 얼어붙었을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남극의 피해 폭포와 외계 미생물 가설. 남극 테일러 빙하에서 쏟아지는 붉은색의 피해 폭포는 시각적 공포를 넘어선 고고학적 미스터리입니다. 주류 과학자들은 철분이 풍부한 지하수가 산소와 만나 산화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미스터리 연구가들은 그 지하수의 성분과 온도에 주목합니다. 그 안에는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와도 유전적 경로가 다른 극한 미생물들이 가득합니다. 이들은 산소도 빛도 없는 영하의 환경에서 수백만 년간 살아남았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고생물학자들은 남극 지하의 환경이 사실상 외계 행성의 조건과 다름없으며 그곳에 존재하는 생태계는 인류와는 전혀 다른 규소 기반 생명체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나치가 그토록 집착했던 VRIL 에너지는 바로 이 지하 생태계에서 추출한 미지의 생체 전기였을지 모릅니다. 최근 남극 상공에서 포착되는 정체불명의 푸른빛 광선과 중력 이상 현상은 얼음 아래 숨겨진 문명이 인류의 간섭을 거부하며 내뿜는 방어 기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침범하려는 인류의 위성을 무력화시키고 비밀기지 근처에 접근하는 모든 생명체를 무의식적으로 배척하는 주파수를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폭포 근처에서는 주기적으로 낮은 저주파 진동이 측정됩니다. 이는 지하 깊은 곳에서 대규모의 공기 정화 시스템이나 에너지 발생 장치가 가동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붉은 액체는 단순한 산화철이 아니라 지하 문명이 배출하는 특수한 화학 부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정화되지 않은 그들의 폐수가 지표면으로 흘러나온 결과가 바로 우리가 보는 피해 폭포라는 가설입니다. 실종된 과학자들의 유언 얼음이 우리를 보고 있다. 2012년 남극 보스토크 기지에서 지표면 아래 3700M을 시추하던 러시아 팀원 8명이 5일간 통신이 두절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조된 후 그들이 남긴 기록은 기괴함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얼음 속에서 46-B라고 불리는 거대 문어 형태의 생명체를 목격했다. 그것은 최면을 걸어 동료를 유인하고 우리 중 한 명을 산채로 마비시켰다. 그것은 단순히 짐승이 아니었다. 우리의 생각을 읽고 있었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증언은 러시아 당국에 의해 즉각 묵살되었고 팀원들은 정신질환 판정을 받아 모스크바의 비밀 수용소에 격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종된 동안 남긴 비밀 수첩에는 더 구체적인 기록이 있었습니다. 얼음이 깎여나간 자리에 금속으로 된 벽이 있었다. 그 벽은 12진법의 숫자로 가득했고 우리가 손을 대자 벽 너머에서 심장 박동 같은 진동이 느껴졌다. 이것은 아마존 지오글리프와 피라미드 내부에서 발견된 거인들의 숫자와도 일치합니다. 남극은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지구의 모든 비밀과 외계의 정보를 냉동 보관하고 있는 거대한 하드 드라이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강제로 읽으려 할 때마다 남극의 얼음은 거대한 압력과 기이한 생명체를 이용해 침입자들을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조 당시 팀원 중 한 명의 가방에서는 지구상 어디에서도 발견된 적 없는 투명한 결정체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결정체는 빛을 비추면 내부에서 복잡한 기하학적 문양이 살아 움직이듯 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물증 역시 미 정보국 소속으로 추정되는 요원들에게 즉각 몰수되었습니다. 12진법의 기원과 남극의 건축가들. 이번 기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소름 끼치는 공통점은 바로 12진법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마야의 달력, 그리고 아마존의 격자 도시들 모두가 12진법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남극 지하에서 발견되었다는 금속벽 역시 12진법의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왜 고대 거인들은 10진법을 사용하는 우리와 달리 12진법에 집착했을까요? 12진법은 우주의 주기와 시간, 그리고 기하학적 완벽함을 상징합니다. 1년 12달, 하루 24시간, 그리고 360도의 원형 구조. 남극의 피라미드가 지구의 자전축과 정확히 일치하며 세워진 것은 이 대륙이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지구라는 행성의 시간표를 조절하는 거대한 장치였다는 증거입니다. 남극의 얼음 아래에는 지금도 인류가 도달하지 못한 시간의 비밀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볼 때마다 사실 우리는 남극의 건축가들이 정해놓은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는 날 인류의 시계는 영원히 멈추게 될지도 모릅니다. 12진법은 단순한 계산법이 아니라 행성 간 항해를 위한 좌표 연산 체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구를 하나의 거대한 정거장으로 설계한 이들에게 12진법은 우주의 표준 언어였던 것입니다. 남극 조약의 맹점과 은폐된 핵실험. 왜 1959년
냉전의 정점에서도 미국과 소련은 남극에서만큼은 평화적 이용을 약속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남극에서 마주한 존재가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체결된 남극 조약의 비밀 부속 서류에는 초자연적 유물 발견 시 정보의 독점, 금지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 국가라도 남극의 오버 테크놀로지를 손에 넣는 순간 지구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폭로된 위성사진에 따르면 남극의 맥모도 기지 근처에는 거대한 지하 터널 입구가 존재하며 이곳으로 매일 엄청난 양의 전력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이나 생태계 연구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지하에서 발견된 외계 엔진을 가동해보는 위험한 실험이 진행 중이라는 의혹이 짙습니다. 하이점프 작전 이후 80년이 지났지만 강대국들은 여전히 남극의 주권을 포기하지 못한 채 금지된 힘을 훔칠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엔트런스와 홀로그램 방어막. 2016년 구글 어스가 포착한 직경 120m의 완벽한 반원형 동굴 입구는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해당 좌표는 구형 텍스처로 덮여 사라졌습니다. 전직 구글 맵 개발자는 내부 고발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은 동굴이 아닙니다. 특수한 굴절 장치를 통해 위성의 레이더를 교란하는 홀로그램 방어막의 일부입니다. 얼음이 너무 많이 녹아버려 장치가 일시적으로 노출된 것입니다. 남극에는 이런 입구가 최소 5곳 이상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입구들은 지구 자기장이 소용돌이치는 포텍스 지점과 일치하며 특정 주파수를 맞춘 비행체만이 통과할 수 있는 차원의 문 역할을 합니다. 나치의 유보트들이 항해 도중 실종된 것이 아니라 이 포텍스를 통해 지하 세계로 빨려 들어갔다는 가설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화이트 엘도라도의 심판. 오늘 기묘한 기록 푸간소와 함께한 남극의 방대한 여정 어떠셨습니까? 아마존의 기하학적 회로가 인류의 과거를 말해준다면 남극의 피라미드는 인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강대국들이 앞다투어 남극의 기지를 건설하고 비밀리에 시추 작업을 벌이는 이유는 단순히 석유나 지하자원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얼음 아래 잠든 초과학 기술, 즉 거인들의 유산을 먼저 손에 넣기 위해 소리 없는 3차 세계대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나치가 실패했고 미 해군이 패배했던 이유는 그 힘이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남극의 얼음이 완전히 녹아내려 그 속에 지하 태양이 완전히 드러나는 날, 인류는 화이트 엘도라도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난 고대 주인들의 무거운 심판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록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어떤 불꽃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극을 정복했다고 믿는 순간 남극은 우리를 집어삼킬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얼음 속에 파묻힌 진실을 녹이는 유일한 온기가 됩니다. 기록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